자, 60대, 70대 부부가 30년, 40년 동고동락을 해왔으면 평온하게 살만도 한데 부부 상담실에는 이렇게 노년기 부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갈등이 폭발이 되는 걸까요? 노년기 부부는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하고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한 집에 자녀가 살아도 부모님 일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만 남겨진 형태가 되는데요. 그동안 부부 갈등이 바쁜 일과 자녀로 가려져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또한 자녀들이 분가하고 이제야 부부가 좀 살만한데 이제 와서 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 이렇게 효도가 강요가 돼도 중년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옛날 노년기 부부들은 그냥 꼭 참고 그냥 세월을 사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왜 더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60대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그렇죠. 되고 70대라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어떻게 참고만 살아요. 이 원만하게 갈등을 좀 해결해야 앞으로의 여생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김지선 씨는 50년을 더 사셔야 되네요. 많이 남았네. 사실 수도 많이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의 결혼은 우리 어땠어요? 그냥 결혼이란 그 자체는 의무고 효도고 인간의 도리였잖아요. 네. 예전 결혼에서는 부부 중심에 대한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집안의 며느리 역할, 사위 역할, 형수 역할 이렇게 역할이 컸습니다. 전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만 중요하게 생각이 됐지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한국 사회가 달라졌고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자녀들의 사고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네. 자녀들도 결혼을 하면 부부 중심으로 살고 부모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부부 중심이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부부도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100세 시대에서 절반의 시간을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 부부가 부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네. 하지만 노년의 부부는 갈등을 풀어야만 부부 중심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노년층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미리 받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60대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남편은 퇴직을 앞뒀지만 노후 자금은 충분히 마련을 했고 저는 열심히 뒷바라지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퇴직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 보낼 시간이 가득합니다. 저는 없어요. 제가 이제껏 참고 살아온 세월이 소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유, 세상에. 예. 참 너무 이런 사례가 슬프시겠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어떤 게 문제로 보이시나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고 살았는데 나는 없고 남편 혼자 보낸다. 그러니까요. 그거 혼자 뭔가 보낸다는 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남편도 혼자 보내고 싶을 수 있지요. 하지만 따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 이 댁에서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나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기혼자인데 미혼자처럼 혼자 보낼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죠. 네. 하지만 이런 부인의 내면을 보면은요, 셀프 가스라이팅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인 지배를 받는 것인데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피해,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인데요. 심각한 건 셀프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셀프? 나 스스로에게 직접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예를 들어서 네. 예, 나는 내가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화목해 보이면 괜찮아. 또 남들이 보기에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 서두에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꾸려왔어요.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부인은 누가 봐도 좋은 가정을 지켜내고 모범적으로 가정이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인의 가스라이팅 내용에는 체면을 중시하고 네. 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삶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사실 배우자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부인께서는 사회적 인식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속 안은 본인 스스로는 골마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사연처럼 퇴직 후에 남편이 이제는 나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남편으로 인해서 감정이 완전히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셀프 가스라이팅이 이어진 이유는 일상에서 남편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적었고 나를 후순위에다 두고 희생하고 참는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런 게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부터라도 원하는 걸 속으로 사귀지 말고 네. 직접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퇴직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었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 여보, 나 좀 돌아봐줘요.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아니 남편도 그럴 것 힘들고요. 같아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셀프 가스라이팅으로 내 마음이 힘든 것보다 100배, 1000배 평온해집니다. 사실 남편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면 남편 어. 입장에서 난 3,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하면서 살았어. 그렇죠. 남편 입장. 이제 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인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같이 보낼 시간을 그러니까 생각하게 될 얘기를 것 해야 같아요.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위안을 드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자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내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난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나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내 인생의 신념과 가치관이 사실 희생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것을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어머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네, 네. 내 삶을 찾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스스로 칭찬도 좀 하고 네. 나한테 막 채찍질하는 걸 좀 멈추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셀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마치 이 어머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에 의한 네, 사회적 맞아요.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요구된 것들에 의해서 어머니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네. 이제 편하게 할 말 그럼요, 하세요.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다음 사연 네, 두 번째 읽어드릴까요? 사연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당신 중심으로 매사에 간섭하며 괴롭게 하셨고 그 와중에 10년 전 아내 몰래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드린 걸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한이 맺혀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용서가 안 된다며 저에게 화풀이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일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을 가지고 아직도 화를 내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상의 없이 남편이 독단적으로 어머니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네. 드렸다는 그게 거군요. 10년 전 일이고 최근에 한 거. 10년 전에 100만 원이면 꽤 큰 꽤 돈이네요. 큰 지금도 돈이죠. 큰 돈인데. 황혼 부부의 다툼의 전형적인 이유는 해묵은 갈등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이 마음이 묶여가지고요. 편안한 일상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미운 털이 확 박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부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고부 갈등이죠. 네.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20년, 30년 전의 일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과연 아내가 20년, 30년 전의 일을 우려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전의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를 강조하느라고 예전의 일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겠는지를 이건 내용을 원하는 거죠. 시집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제발 나하고 함께 의논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진짜 뭐 약간 이야기를 할 때 둘 다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제부터 정말 이제 내 자신의 잘못을 이제부터라도 인지를 하셔야겠죠. 배우자에게 밀린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니 10년 전의 일을 왜 또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입장에서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지. 당신이니까 어머니를 견뎠지. 다른 사람이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간섭할 때 아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내의 편에 서서 말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큰 돈도 상의 없이 들이시게 된 겁니다.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배우자 말을 듣고 노고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배우자와 상의하는 그런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남편께서도 아들 입장에서 효도하고 싶으셨을 거고요. 그때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반대할 거 뻔하고 또 아내가 너무 마음 쓸까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셨는데 그때 그 잘못은 소통 안 한 잘못. 그렇죠. 근데 지금 입장에선 사실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면 아내가 옛날 일 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내가 받게만 되면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게 그러니까 됩니다. 아내가 존중받는다는 걸 남편이 충분히 인식시켜 줄 정도로 그렇죠. 삶이 확 바뀌면 옛날 일 안 꺼낸다. 그렇죠. 제가 무조건 남자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반지, 목걸이 이런 거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그냥 확 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모두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그러고 보니까는 네. 잘하세요. 아유, 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조심히 네, 하시고요. 잘하세요. 예. 네, 자, 다음 사연을 다음 들어보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을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감정 쓰레기통.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결혼 앞두고 예민할 테니 신경 긁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예. 사연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있는 거죠. 네네. 자녀가 참다가 이런 말을 하는 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본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어댔던 겁니다. 아, 지금까지 엄마가 네. 김비선 씨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네. 어느 자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아니 아들들한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가요. 바쁘다 그러고 그 딸이 그나마 좀 앉아서 저랑 수다도 떨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지 딸이죠? 네. 딸이 이렇게 모녀가 두런두런 잘 지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 욕을 하고 시집의 흉을 딸을 붙잡고 울분을 토로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잘 들어주는 딸이라도 아빠 욕을 하고 할머니 흉을 필터링 없이 지속적으로 들으면 니네 아빠는 왜 우울하고 그런다니 뭐 이런 거. 혼란스럽습니다. 네네. 니네 할머니 왜 그러니? 니네 아빠 왜 그러니? 이러면서.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엄마인들 딸을 붙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걸 친정 식구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얘기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긴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신경 긁지 마라라고 남편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을 보면 남편의 무심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속풀이할 대상을 따로 찾은 겁니다. 친정은 속상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하겠고 네네네네. 친구한테 얘기하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딸한테 내 속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끼워서 자녀에게 감정을 이렇게 풀고 그리고 늘 괴로운 부인은 자녀의 심정과 자녀를 존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네. 관점을 달리해서 딸이 이제라도 버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반가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딸에게도 약간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예, 딸한테 정말 진심의 어떤 위로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되면 딸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게 딸이 이제 곧 시집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집을 가고 나면은 남편과 어머니만 이제 남게 되는데 이게 대화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부를 위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과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과 비용과 마음을 우리 부부에게 확보된 것에서 90% 이상을 우리 부부에게 할애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것도 90%를 우리 부부로, 비용에 대한 것도 90%를 우리 부부로, 네. 어떤 마음에 대한 것도 우리를 선순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부부를 이제부터라도 중요시 해보자라는 것에 마음을 부부가 쓰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90%로 모든 것들을 부부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는 분명히 돈독해집니다. 한 70%만 하면 안 될까요? 30%는 나한테만? 제 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제가 90%라고 말씀을 드려야 네. 그래도 한 70%, 80% 정도 되지 않으실까 목표를 크게 해서 잡아요. 제가 이렇게 90%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전체 가정이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자,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부부는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전체 가족도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서로에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 당신 덕분에 내가 좋아 이렇게 표현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 점검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댓글창으로 와 있는 댓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찬님께서 저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 저를 너무 돌보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편에게 제 감정에 대해 잘 이야기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또 도전이네요. 그러네요. 네, 박수 보내드리고 쿠크다님은 노년이 되어보니 건강과 경제력만큼 중요한 게 배려인 것 같아요. 부부뿐 아니라 형제 자매와도 배려가 충만해야 황혼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질문도 왔는데요. 네. 저는 6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딸입니다. 부모님의 다툼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입을 해야 하는 건지 뭐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참 마음이 일단은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 싸움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자녀가 중재를 해서 부모님의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 자녀는 평생 부모님 싸움에 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부모가 싸움을 하는데도 자식이 돼서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막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바꿔서 말하면 또 자녀들 부부 싸움에도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지. 이게 되는 중요하죠. 거네요. 예. 그래야 부모님의 갈등이 투명해집니다. 네. 그리고 좋은 상담실을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